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세계사 수업 39번째 시간이고요. 서영사로서는 2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냉전과 제3세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냉전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있었던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 진영을 이루고 양 진영이 특별히 이렇게 총을 쏜다거나 뭔가 폭탄을 던진다거나 즉 열전, 전쟁을 치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차가운 전쟁이다, 총성 없는 전쟁이다 라고 해서 냉전이라는 명칭이 붙었었죠. 그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을 보시면요. 냉전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성립 과정을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동유럽이 공산화됩니다. 바로 소련에 의해서겠죠. 자, 그리고 그리스와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불리죠. 이 두 나라에도 공산당의 영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수능에도 출제가 됐던 면이 있으니까 25학년도 수능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밑으로 가시면 트루먼 독트린이 있고요. 이 상황에서 공산주의 영향이 점점 강해지니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독트린 발표해서 양 진영의 대립이 점점 심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좌파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좀 왼쪽에 써봤고요. 그리고 우파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우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적어봤습니다. 여기 각종 이제 조직이라든가 그런 계획이라든가 나와 있는데, 각각의 것들이 공산주의 진영의 것인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코메콘 같은 경우는 이름이 되게 길어요. 그쵸? 동유럽 경제를 상호 원조하는 그런 회의다 해서 동유럽 경제 상호 원조 회의래 그것을 코메콘이라고 부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냉전기에 세계 각지의 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요한 분쟁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중국의 국공내전,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었죠. 결국 공산당이 승리를 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고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쫓겨갔습니다. 자, 이전에 베를린이 2차 대전 이후에 미영푸소 4개국에 의해서 베를린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분할돼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소련이 그 베를린, 즉 동독 지역에 베를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를린을 봉쇄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연도는 기억하실만 하겠죠? 그쵸? 한국전쟁 50년에 발발해서 53년에 끝났죠. 자, 그리고 베를린에서 자꾸 이 장벽을 오가는 베를린을 동베를린, 서베를린 오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게. 그래서 그 중간에 장벽을 세워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89년 되면 그것이 모두 허물어지는 얘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쿠바 봉쇄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 쿠바가 공산화된 이후에 소련에서 쿠바에다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미국이 절대 안 된다. 우리 턱 밑에 미사일 기지 설치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쿠바로 오는 모든 그 해역을 다 봉쇄해버린 사건이 바로 쿠바 봉쇄였습니다. 이때 3차 대전 터지냐 마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그렇게 부드럽게 좀 해결이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북쪽이 승리하면서 공산화됐던 그 전쟁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게 냉전기에 있었던 좌우 내지는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 진영 간의 그 다툼이었다, 분쟁이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과 소련 둘끼리의 그런 전쟁, 즉 열전이 없었을 뿐이지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 열전이 있었습니다. 그 둘만 냉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내지는 바셜 플랜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순서 알아두시고요. 이거 좀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의 독립과 제3세계의 등장이라고 되는데 냉전기에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은 냉전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좀 아둥바둥 하고 있는 사이에 이 다른 세계에서는 이제 제3세계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는 것인데요. 일단 전후 아시아 세계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반복이네요. 그렇죠? 중국에서 국공내전이 있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됐고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인도 보겠습니다.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요. 근데 이 독립하면서부터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가 됩니다. 바로 종교 때문이었죠. 인도는 힌두교고요.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인종과 종교 등의 차이로 나중에 그 파키스탄의 동부, 그러니까 이게 파키스탄 동부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그 인도의 동북부 지역이 이제 동파키스탄으로 또 분리가 되는데 그게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우리가 인도사 할 때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고요. 베트남 또 나왔네요. 그렇죠? 베트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여러분들 이거 왜 일어났다? 프랑스가 베트남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면서 이게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여러분들 57년에 가나, 62년에 알제리라고 하는데 1960년 한 해에만 17개 국가가 독립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960년을 아프리카의 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냥 상식 삼아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제3세계입니다. 제3세계 등장인데 배경부터 보시면 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신생 국가들이 막 태어났잖아요. 이 왼쪽에서 보듯이 이런 나라들이 여기서 막 다시 독립을 해내니까 이들이 같이 우리는 식민주의에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동맹, 비동맹을 추구한다. 이 비동맹이라는 것은 강대국과의 동맹을 맺지 않겠다는 건데 이 강대국이 바로 미국과 소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의 이 냉전 틈바구니 속에 우리 이 고래 싸움에 새우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와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우린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3세계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처음 움직였던 것은 이제 평화 5원칙이라 그래서 뭐 콜롬보 회의라고도 얘기하는데 1954년이고요. 중국의 저우언라이와 그리고 인도의 네루가 회담을 거쳐서 공동 발표했던 평화 5원칙이 있고요. 바로 이듬해에 인도네시아 반둥입니다.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회의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29개 회원국이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서 평화 10원칙인데 주요한 내용은 반식민주의와 반인종주의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신생 독립국가들의 기본 외교 원칙이 바로 이 평화 10원칙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주로 이제 기출에서는 29개 회원국이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고요. 혹은 아시아의 몇 개국, 아프리카의 몇 개국 해서 결국 29개 뭐 이런 표현들이 힌트로 자주 나오니까 평화 10원칙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저원라이의 이제 반둥회의, 즉 이 AA 또는 반둥회의,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의 폐막 연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참, 그 아시아 아프리카니까 여러분들 둘 다 AA잖아요. 그래서 AA 회의, 뭐 AA 회의라고 읽어도 되겠죠. 그렇게 표기되기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갑니다. 자, 저 끝으로 가시면 제1차 비동맹 회의라고 해서 1961년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명단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그리고 인도의 네루, 그리고 이집트의 나세르가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을 주도하는 군사동맹을 불참하고 유엔에 참여한 비동맹 국가 간의 결속을 강화하기로 선언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주로 티토, 네루, 나세르 요 세 명이 주도했다는 것으로 같이 잘 나오니까 명칭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왜 1차라고 붙어 있냐면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7차까지 하거든요. 네,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1차 비동맹 회의 그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어서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냉전부터 이 제3세계 얘기를 좀 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 되면 이제 마지막 차시가 될 텐데 여기까지 한번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